네, 바로 오늘장 모닝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훈 운영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개장전 체크 포인트부터 우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 볼까요? 어제 국내 장중에 미 선물, 그러니까 미 국채 선물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랬죠. 그에 따른 영향으로 미 증시가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증시가 지금 4거래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중간에 아시아 증시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우리만. 우리나라 증시만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다고 되죠. 아무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쪽의 수급 쏠림, 그렇죠. 이 여전히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로는 이제 업종별 섹터별로 좀 보게 되면은 뭐 2차전지 셀 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따른 이제 기대 효과가 같이 좀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네. 그다음에 이제 MLCC 업황이 개선된다는 그렇죠. 부분이 사실 어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삼성 콘덴서 같은 이런 쪽에선 강세를 보여줬다는 거. MLCC. 그리고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그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게 그렇죠.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좀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해석이 필요한지요? 미증시에서 이제 사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네. 하락폭이 고가 대비해서 한 4%가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네요. 예, 다우지수는 얼마 안 되죠.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나스닥이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앞전에 미 연준에서 이제 향후 금리를 올릴 때 네. 7번에서 8차례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럼 7차례라면은 실질적으로 1.75%가 되는 거고, 그렇죠. 8차례다라고 하면은 2%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실제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의 국채 금리가 1.8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7차례 올린다고 할 경우는 1.75%가 우선은 기본적인 부분이고, 네. 여기서 좀 더 강한다면은 이제 2%까지 가능하다. 그 정도의 밴드를 두고. 그죠? 그러니까 1.75에서 2%란 밴드 정도가 이제 채권치다 단기적으로는 네. 이렇게 생각한 부분인데, 네. 이제 어제 장중에 이제 중동에서 사건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간 부분이 이제 다시금 앞전에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산 텍사스 종진료를 기준으로 할 때 네. 85불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라인 때 다시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때 한 번에 2번 올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25bp라고 하는 그 0.25% 올리는 것이 아니라 0.5%를 한 번에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또 반응을 한 거죠. 그럼 그렇게 실제로 50bp가 확 올라가 버리면 시장도 크게 한번 더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선반이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국채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고 이제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계속 가속화된다면은 네. 성장주 쪽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다시 미증시에서가 실제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이 크게 나타난 케이스가 되는 거고, 네. 반대로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5% 정도의 하락이었는데 네. 다우지수도 이제 하락이 나타난 쪽은 어느 쪽이었냐면 이제 은행주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수혜주 올라가야 되잖아요. 수혜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실적이죠. 아. 그러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이제는 실적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국내에도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지만 그렇죠. 미국에서도 실적이라는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성장주들에 대한 메리트가 막 약해진 상태에서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실적 가치, 경기 관련 이런 쪽이 움직이려면 이제는 뭘 보여줘야 되냐? 실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적이 중요하다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중간에 좀 궁금한 게 아까 원유가 또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질을 한 게 원유인데 시중에서는 100달러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아, 그래요? 지금 현재는 원유 수요란 부분은 이제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되면서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네. 앞전만큼 공급을 크게 확대시키기가 녹록지 않다는 건데, 그렇죠. 이제 시설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중동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급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유가가 100불에서 100불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유가 같은 경우가 한 10년 그 정도 전에는 100불 이상의 상승 움직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경기가 그만큼 좋아진다면 이제 유가에 대한 이제 그동안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적용할 경우는 네. 100불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가라는 부분은 지금 당장 유가가 여기서 고가를 찍었다, 네.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현재 쉽지 않은 거고, 네. 아무래도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중동이라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과된 부분이 우선 유가 자체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심을 좀 건드는 내용이었군요. 자, 그렇다면은 코스피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2,900을 하단으로 보셨잖아요. 네. 깨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단자를 깼다가 된 부분이 사실 투자 심리의 영향을 더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받쳐주는 모습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제와 그저께 같은 경우는 네. 외국인들이 매도를 대규모로 하진 않았지만 네. 매수 자체를 거의 안 했다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이제 받추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음. 그 상태에서 LG 솔루션에 따른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이 매도를 월요일까지 해야지만 네. 공모 오늘까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개인들이 거기서 매도를 하는데 그 매도를 하고 갖고 있는 현금을 네. 주가가 빠진다 해서 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아, 그럼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안 좋다기보다는 예.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은 네.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여기에다가 주가 빠질 때 산다는 것보다는 예. LG에너지 솔루션 자체가 시장에서 너무 제가 이제 과평가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하다. 여기서 지금 30만 원의 공모를 하는데 이게 따상 기본으로 갈 수 있다. 네. 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그 규모 자체가 뭐 크게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우선 산 부분이 확실하게 수익이 보장된다는 기대치가 높으니까 현재는 거래소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낙폭과대라든지 어떤 관점에 대해서 매수가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뭐 거래량이 증가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오거나 네. 이런 게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악재가 나왔을 때 여기에 따라서 밸류를 보고 사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네. 그게 없다 보니까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더 그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것이고 특히나 이제 성장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가 바닥을 잘 못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닥이라는 게 나오려면 우선 바닥권에서 강하게 장대 양봉이라든지 거래한 실린 저가 배수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의미 있는? 아예 없는 거죠 지금. 아.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중심의 하락이 더 커졌다가 되는 거고 결국 지수를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 셀 정도 이 정도가 그나마 지수는 선방한다 하더라도 그 외적인 종목군들이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지금 안 좋은, 그러니까 성장주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는 성장주들을 지금 잡아놓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라는 부분이 네. 이제 올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네.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민감주 얘기도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간 쪽이 매출이 안 나오거나 또는 너무나 과할 정도 올라갔다 됐을 경우는 네.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늘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따지면은 성장주 내에서 확실한 성장주가 뭐냐라고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 왜냐면 거군요. 앞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돈을 버는 게임 네. 그쪽에서 이제 NFT를 중심한 블록체인 쪽에 확실한 성장이다. 메타버스는 누가 뭐라도 성장한다. 뜨거웠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예. 지금은 고가 대비해서 30에서 50% 빠져버렸거든요.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이 더 확실한 성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실적 성장. 네.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증가하는 성장이 오히려 더 모멘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준은 실적으로 잡아야겠네요.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계속 오늘 반등 가능할지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좀 이어서 보면서 전략을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밸류가 높다, 코스피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코스닥이 지금 연초 고가 대비해서 9%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대 하락인데 네. 코스닥이 거의 2배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었다고 되죠. 하단인가요? 아니면 하단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하단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은 이제 거래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2,900 전후면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불안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예. 신용 물량 이쪽도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약간 기대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시장에서 V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 사실 기대를 좀 하십니다. 그러게요. 주가가 급락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V자 반등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국내 증시 거래소가 코스닥 거의 비슷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어야지 V자 반등이 가능하고 그렇죠. 미증시에서의 하락이라는 부분도 돌발적인 악재가 나와서 시장 자체가 네. 돌발적인 악재가 나와서 그거로 인해서 하락했다가 네. 돌발적인 악재가 좀 완화될 때는 바로 V자 반등이 가능해진다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약간은 상가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변동성을 키우는 케이스입니다. 상가 그렇군요. 패턴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하단 자리라고 했던 자리대가 지금 현재는 앞전에 10월 달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대. 이 가격이 이제 920에서 930짜리인데 여기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잘 지키는지 이전 포인트를 보면서 코스닥 더구나 이제 얘기해 수급 주시네요. 자체가 예. 코스닥은 앞전에도 우리 봤듯이 네.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거래소는 다르죠. 이쪽은 순수 개인들이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개인들이 현재 아까 얘기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에 가니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예. 최소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하고 난 공모 다음에 일정이 끝나고 나서 예. 돈이 다시금 돌아오는 게 한 금요일 날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정도 돼야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따른 타진을 좀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사실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언제냐? 투자자분들이 언제냐, 그리고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리고 수급에서 중심이 되는 게 현재는 외국이니까 외국인 쪽에서 받아주는 흐름이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가 되겠죠. 네, 그런 포인트들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가 되겠는데요. SK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에너지 솔루션 대신에 SK 이노베이션 사도 될까? 또 SK 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살까요? 워낙에 이쪽으로 다 쏠려 있어가지고. 삽니다. 이게 더 낫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낫다는 부분보다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모를 해봤자 네. 실제로 이제 1억을 뭐 넣어도 네. 받는 수량은 얼마 안 되거든요. 워낙에 경쟁력이 치열해요.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생각할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SK 이노베이션이 오히려 재평가 받지 않을까 이런 관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부분은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다음에 네. 이제 과연 그 다음에 얼마큼의 주가를 보여줄 거냐. 그게 여기서 중요하군요. 달라지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과 기관, 특히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사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정도의 배경이 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LG,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증가를 하는 게 SK 이노베이션의 원래 주 사업이 네. 정유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전지가 붙은 케이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정유 사업이 지금 정제 마진이 다시금 회복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긍정적이네요. 정제 마진이 좋다는 얘기는 예. 마진이 좋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가 이제 주가의 강세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현재 실적 자체도 올해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는데 네. 그쪽하고 소송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소송에 따라서 그때 했던 부분이 이제 지금 기술 기술 관련돼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네. 결국은 이 충당금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었었죠. 네. 그래서 돈을 지불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올해는 정제 마진이 좋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 충당금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털거 털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실적적인 부분에서 받쳐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SK온에 대한 상장 부분이 예. 지금 이 부분이 현재 국회에서도 자꾸 나오고 있고 이제 대선 주자들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예. 이제 물적 분할이라든지 그렇죠. 인적 분할.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한테 해를 끼치는 이런 분할이라는 이슈에 있어서 그렇죠. 이제는 규제를 한다 쪽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이 오히려 시장에서 상장에 따른 우려도 적고 그리고 재평가도 받을 수 있고 정유라는 정제 마진 쪽이 좋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더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제 뭐 삼성 SDI보다도 이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세 개 중에서 역시 지금 SK 이노베이션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셨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SK 이노베이션, 두 번째는요. 이거 그렇습니다. 삼성전기. 안 그래도 초반에 MLCC 네. 얘기 좀 해주셨는데 무라타가 여기서 업계 1위죠. 네. 예, 이쪽에서 이제 생산 차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타격을 받았는데 이럴 때 긍정적이다. 이게 뭐 중장기인지 단기인지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or no입니다. 네, 우선 예스입니다. 우선 예스. 자, 그렇다면 저는 이거를 단기적으로 봤어요. 어차피 공장이라는 게 닫았지만 다시 열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그 다음에 자기만의 그런 장점이 없다면 아무래도 단기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 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MLCC 이것만 놓고 보면은 네. 사실 재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 생산이나 이런 것들 다 차질을 빚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LCC 관련해서 재고가 좀 쌓이는 상태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아쉬울 건 없네요. 네, 그게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무라타 같은 경우 요즘 들어서 일본에서 다시금 뭐 확진자 수가 3만 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가 단기적인 이슈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MLCC뿐만 아니라 이제 기판 사업이라는 이쪽에서 삼성전기는 신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코스닥에서도 이제 심택이라든지 이런 기판 네. 관련주들의 네.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게 먼저 가는 거군요. 네, 앞으로도 계속 좋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도요? 네. 그래서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가 이제 성장 동력과 실적을 견인한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LG 이노텍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제 테슬라에 카메라를 공급한다. 아, 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도 그 부분에 따른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MLCC라는 부분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기판과 그다음에 카메라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네. 이제 MLCC가 아니다 하더라도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MLCC도 사실 단순하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자동차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자동차도 기계 네. 부품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쪽까지 하게 될 경우가 이제 실적의 개선과 그리고 성장성이 여전히 꾸준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작년 기준으로가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왔는데 네. 이제 올해는 그보다 더 좋다 이런 전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성장이라 하더라도 예. 단순하게 성장만 바라보던 시장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것이고 어떤 성장이 실적 성장이 나타나야 됩니다. 실적 성장까지.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받쳐주는 쪽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겠죠.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 네. 단순히 성장만 믿고 달려들기 너무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실적이 받쳐주는 성장률을 찾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에 강세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하고 방금 전에 비교를 좀 해주셨는데. 비교를 한다면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주가가 많이 간 케이스죠. 아,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기가 이제 후발로 따라가니까 좀 더 여기 매력이 더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이제 LG노텍은 사업부 자체가 예. 카메라 쪽이 원체 비중이 큽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카메라라는 것이 단순하게 자동차 이제 센서 쪽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있어요? 센서가 이제 결국은 자율주행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애플에서도 뭐 애플카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카메라든 센서 쪽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를 한다. 이런 쪽에 LG노텍의 주가가 더 강하게 나타났던 부분이었고. 왜냐면 카메라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에 대한 비중이 더 높고 네. 그 나서 나머지에 대한 비중은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적인 부분과 MLCC라는 부분을 비교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있다라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이 문제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지금 사장님까지 그만두고 그러고 있는데요. 낙폭 과대 관점에서 들어가도 되냐? 좀 건설주 다 밀렸잖아요. 예스 올로 어떤 겁니까? 놉니다. 이건 저랑 생각이 같네요. 네, 이건 전 쉽사리 이게 회복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냐면은 네. 사실 시장에서 딱 볼 때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이 작년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입니다. 50%딱 네. 떨어졌네요. 그리고 최근 2주 동안에 35%가 빠졌죠. 엄청납니다. 엄청 단기간에. 단기간 엄청 빠졌는데 여기서 예. 바로 밑에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이 다 던졌습니다. 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만 받았지 기관은 싹 다 던졌습니다. 외국인도 지금 판 거 아닙니까? 다 팔았습니다. 그러네요. 밑에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실적을 본다 할 때, 그리고 자산 가치가 싸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못 오류를 범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갖고 온 건데, 자산 가치로 보면 0.5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퍼로 따질 때는 뭐 5%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되게 싼 거잖아요. 굉장히 싸 보이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사업의 지속성 부분이 걸리는 겁니다. 아, 차후에 계속 된다라는 전제하에 0.5. 그러니까 사업이 많이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자산 가치는 싼 게 아니라 점점 올라온다가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예. 그다음 이익 자체가 원래 작년 기준으로가 한 4,060억 정도 영업이익이 전망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광주에서의 그 아파트 붕괴에 대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 2번이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 건설 업종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 산업개발에 대한 예. 기존의 계약 맺은 것도 지금 취소 소송이 들어올 상태 정도로 문제가 생겼거든요. 제가 본 것 중에는 그 아파트 지어놓은 거에서도 그 마크 띄워달라고 하는 소송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만 갖고 있다 하더라 해가지고 집값 떨어지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예, 얘기 예. 나올 정도니까 그럼 선호도 자체가 완전히 떨어진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자체가 예. 다른 종합건설사들처럼 뭐 해외 수주를 받는다거나 토목공사를 한다거나 뭐 주택공사를 한다 여러 가지 분양되면 나눠지면 좋은데 네. 주택 사업이 중심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미지가 무너졌고 정부에서의 규제가 이제 좀 강하게 할 경우 영업 정지가 들어갈 수 있고 치명타라고 생각해도 되는 엄청난 겁니까? 치명타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기술적 반등이 잠깐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어설프게 반등을 노려들었다가 그 위에 반등 자체 안 나오면 굉장히 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투자 전략
매우 보수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투자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좀 볼까요? 네, 오늘로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가 마감이 됩니다. 큰 타도 넘어갔는데. 그래서 너무 시장에서 기대치 크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어차피 상장하고 나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렇죠. 지수가 이제 아까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하고 대형 지수 봤을 때가 다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에 이탈한 그런 그림이 되기도 한데 네. 2,850짜리 전후가 이제 또 살려주느냐 중요하긴 합니다. 2850. 네, 근데 이제 지수가 박스권 하단 여부를 지켜주느냐. 근데 네. 이제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이거 딱 차트 보면 좀 설명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는 4주 연속 하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2016년 이후로 5주 연속 하락은 없습니다. 그럼 추세적으로 바뀐 거예요? 낙폭 가대에 반등이 들어온다니까. 아, 들어온다? 아, 그렇게 최소한 그 보여요. 반등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예. 저점이 되던 기술적 반등이 되던 우선은 이번 주까지가 4주 연속 하락이 안 나왔으면 사실 좋은데 그것도. 그러니까 뭐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목금 동안 반등해가지고 이번 주는 하락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나온다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음. 4주 연속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음 주는 반등 기대할 수 있다 정도 되겠죠. 아, 그렇게까지 볼 수 있군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매도를 안 합니다. 네. 안 하는데 선물 쪽에서 매도가 지금 엄청 커져 있기 때문에 음. 외국인들이 결국은 선물에서 매수를 해주면 지수는 반등합니다. 근데 외국인들 매수가 없으면은 네. 시장에서 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워낙에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키네요. 결국 외국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개인들은 주도권이 아예 없는 상태고 기관은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국 시장은 외국인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투자 전략 좀 대형 지수 좀 네. 보고 오늘은 간단하게 종목을 좀 하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대형 지수 보게 되면은 이 차이가 뭐냐면 10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대형 지수는 플러스입니다. 그렇군요. 플러스 0.39%라는. 네. 그러니까 왜 종합주가 지수와 대형 지수가 이런 차이가 나느냐면 네. 앞전에는 시장에서 경기 관련주, 실적주 상관없이 무너졌던 케이스였고요. 음. 지금은 시장에서 하락이란 부분이 성장주라든지 이제 시장에서 테마주 네. 이쪽이 사실 무너져서 지수를 좀 끌고 내려온 케이스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형 지수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네. 파는 것도 물론 대형주 내에서 성장주나 이쪽 많이 팔긴 하지만 네. 이쪽을 중심으로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나 나중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더라도 네. 종합주가 지수에 영향을 미쳐도 대형 지수와 선물 지수에 영향 안 미칩니다. 그렇군요. 우선은 상장해가지고 3월 만기 지나야지 이제 편입이 가능해지니까. 네. 그래서 현재 그나마 우리가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심리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침에 낮게 출발한다 됐을 때는 깨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 하단될 때 살리는 지지를 해주냐. 하단.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실제로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건 사실 뭐냐 우리의 밸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앞전에는 밸류 자체가 싸다라고 할 때 성장주가 비싸기 때문에 워낙 그쪽이 밸류 많이 차지해서 신뢰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 맞추다 보니까 밸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실적이 살짝 반등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바닥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지수가 앞전에 하단 자리 때가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밸류를 믿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는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를 믿을 수 있는 시장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원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